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걸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이 특검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주장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또 발의를 해놓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 김건희 특검 법안이 얼마나 문제투성인지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얘기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닌 것 같냐? 제가 이 시리즈의 첫 영상에서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박용수 특검,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뭐 민간인 최순실의 뭐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뭐 특별검사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박용수 특검. 이 박용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때 당시에 검사 윤석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내놓고 있는 그 특검법안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그거 원형이 뭐냐면, 그거의 선례가 뭐냐면 바로 이 최순실 특검법,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입니다. 바로 이 박용수 특검이 설치, 운영되게 된 그 근거가 되는 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이 바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안의 모델입니다. 원형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런 김건희 특검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안 위험하다고 했고 문제투성이라고 했고 위헌적인 요소 담고 있고 위법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에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일부 수치만 좀 다를 뿐입니다. 정말 위험한 법률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용수를 특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용수 특검에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처음으로 수사팀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이거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특검법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률안이다. 또 이거 정말로 이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삼권 분립 체제에 위배되는 그런 법안이다. 안 된다. 이런 특검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의견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그 이후에도 한 적이 있다고 기억하십니까? 저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와 도이치 관련한 여러 비판이 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약간 길게 얘기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삼권 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안 된다. 그거는 이 행정권 침해이고 결국에는 행정, 입법, 사법으로 지금 이 삼권 분립 체제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거는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헌법적이다 라는 주장을 오늘 새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까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는
미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하고 미국하고 법 체계가 다르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도 없고 법 체계가 다르고 또 결정적으로는 거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례를 끄집어 와서 뭐라 그러냐. 미국에선 대통령에 대한 것이 의혹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국민들이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연방검찰청에 주지 않고 별도의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에도 이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뭔 이런 특검이 있고 또 국회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 특검을 요구할 때 그거를 따로 입법을 해서 추진하는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특검법이 있습니다. 기존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제1조, 제2조 1항 1호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 후보자 추천된 사람 중에서 지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 우리는 국회에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다른 국민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확신이 안 들지 않습니까? 확신이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김건희 씨와 같은 상황에서라도 검찰청사에 한 번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정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국회가 대통령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이들이 내놓은 그 특검 법안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을 때도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특검법 자체가 문제다. 특검이란 그 제도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쓴 칼럼 내지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기사인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회 특검 임명은 삼권분립 유혈한 윤석열의 말은 일견 타당. 하지만 국민적 공감 여부는 미지수. 부제는 이렇습니다. 2016년 검사 윤석열은 왜 위헌적 야당 임명 특검 박용수 특검을 말합니다.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나? 라고 물었습니다. 기사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및 기자회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거듭해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 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사례까지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내놓은 김건희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내용 또는 과거 특검의 수사 범위와 조직 규모, 활동 기간 등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를 바라는 듯한 야당이 정치적 속셈을 갖고 연달아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는 비판을 차치하더라도 그 형식에 있어서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지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김건희 특검 법안 뭡니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섭단체는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왜냐? 거기가 의석이 많지 않습니까? 비교섭단체는 누굽니까? 조국당, 뭐 이런 당입니다.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붕괴를 바라는 그 야당들이 자기들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 특별검사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그거 갖다 선택을 안 하면 그중에 연장자가 자동적으로 임명되는 걸로 한다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황당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직 법안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시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수사 대상 사건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 대상 사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김건희 특검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 사건. 특검은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수사해야 된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떠도는 낭설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수사 대상 의혹을 계속 추가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 법안상 수사 대상 사건은 14호까지 늘었다. 원래 제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과거에 이 김건희 특검법이 최초로 발의됐을 때 아마 정의당이 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수사 대상 사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거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계속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추가해가지고 지금은 14호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체 뭘 알고 싶은 것이냐? 정말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국민적인 불신이 팽배하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씨의 혐의가 짙은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정황들이 제시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어디서 누가 일방적인 주장 한번 하면 그걸 갖다가 추가를 하고 세상에 이런 법안이 어딨냐 그 말입니다. 이게 과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갖춘 그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누가 봐도 그 정치적 속셈이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한 사건은 총 11건이다. 수사 범위도 사실상 무제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법안 제2조 1항 14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 까닭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상 김건희 특검팀 규모는 방대하다. 기존 특검법상 그러니까 특별검사에 임명됨에 관한 법률상의 그 특검팀의 규모는 얼마냐면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이건 물론 파견검사 제외하고 30명입니다. 그리고 특검수사관 30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그리고 파견검사 5명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65, 70명. 특검팀이 아무리 커도 최대 70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따른 김건희 특검팀의 규모는 얼마냐면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그리고 특검수사관 60명.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150명, 특별검사와 특검보 합치면 160명 가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몇 배 차이입니까? 2.5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 뭐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은 이렇게 규모가 커야 되냐 그 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왜 이렇게 많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얼마든지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가 왜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방대한 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실상 광범위한 이 수사 대상을 이렇게 규정을 한 데 이어서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만들므로써 이 윤석열 정권을 지속적으로 계속 흔들겠다. 이 특검팀을 통해서 마치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선전을 하겠다. 선동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팀 운영 기간도 이례적으로 길다. 기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수사기간 60일 해서 총 80일입니다. 여기에 수사기간 60일 안에 공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는 대통령한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 110일을 활동할 수가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김건희 특검 법안상 그 특검팀의 활동 기간은 얼마냐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입니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수사기간 60일인데 여기서는 90일입니다. 그리고 또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보고만 하면 30일이 연장됩니다. 연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또 3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0일 동안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도 길게 잡고 규모도 크게 잡고
그 다음에 이 수사 대상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해놓고 결국에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정말 그들만의 검찰이라고 해야 될까? 그들만의 공수처라고 해야 될까? 그들만의 뭐 별동대라고 해야 될까? 그걸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저기 윤석열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 김건희 씨를 피의자로 피고소인으로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란 명목으로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제12조에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170일 동안 특검팀의 언론 플레이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그 언론 플레이는 윤석열 정권의 아주 부정적인, 윤석열 정권의 붕괴를 재촉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일 겁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안은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진상규명이란 특검 설치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안을 반대, 거부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비판하는 취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적인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특검을 하니 마리를 국회가 결정하고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대국민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당시 소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등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해서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에 의해 설치 운영된 박용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소위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 사건, 특검 추천 임명 방식, 특검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 발의하고 처리한 법률이다. 당시 특별검사 임명 역시 사실상 야당의 지명과 같았다.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요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한 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원내 교섭단체 중에서, 그때 당시 원내 교섭단체 중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새누리당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은 빠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한 명씩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그리고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이 두 사람이 후보로 추천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박영수 특검을 임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이제 대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그해 12월 1일 특검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등 직접적으로 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건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검사 윤석열을 발탁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해당 특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수사 대상 사건인데도 세월호 참사도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사팀장으로 누굴 데리고 오려고 했느냐? 바로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오려고 했다. 근데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국회가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는 방식, 방대한 특검팀 규모와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까지 수사하는 것은 물론 특별검사가 세월호 사고까지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는 행태에 대해서 그 윤석열 검사,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지금의 특검 자체가 문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떤 지적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했다는 얘기는 지금껏 공개된 바 없다. 그토록 공정 원칙을 강조하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파견 요청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없다. 그런데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특검을 하니마니로 국회가 결정하고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 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왜 2016년 당시 윤석열 검사는 헌법 정신인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가 특검을 거부하고 싶어도, 그리고 이 특검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배우자 또는 자기 정권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 특검 자체를 부정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특검 실효성 없습니다. 효용성 없습니다. 특검이 설치 운영돼서 뭐 하나 제대로 명백하게 시원하게 밝혀낸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수사하기로 했던 그 사건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박영수 특검이 있게 된 그 법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 이것도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그 법과 거의 데칼코마니 쌍둥이입니다. 여러분들 일부 수치만 좀 다를 뿐입니다. 특검팀의 규모와 특검팀 운영 기간이 좀 다를 뿐, 여러분들 이 광범위한 수사 대상 별건 무제한의 별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 그 다음에 이 언론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한 점, 이런 것들이 똑같다, 판박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문제투성입니다. 그 문제투성이 법률에 의해서 박영수 특검이 설치 운영됐고, 거기에 제1호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수사팀장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윤석열 수사팀장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특검 자체가 문제고, 이런 식의 특검은 선진국에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고, 이거는 헌법 3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갑자기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상당히 좀 궁색하다, 이런 평가를 자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마치는 것 같지만 저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처럼 영상을 연속으로 5개를 찍다 보니까 목이 좀 갈라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늦은 시각까지 또는 내일 아침에 이런 시각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